네, 안녕하세요. 우리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휴림로봇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거 주말 동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계실까봐 자, 제가 바로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자, 솔직히 그렇게 큰 재미가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보다도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던 이 휴림로봇의 전환사채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어떤 거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다른 주주분들께서도 다들 힘내실 수 있도록, 자, 온 진심을 다해서 저도 힘내시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로 힘내자, 이거 오늘은 필수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 다른 주주분들도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영상 중간에 휴림로봇이 윗구간에서 물려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자, 지금은 회복이 필요하실 겁니다. 제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에 도움되실 만한 선물도 하나 가져왔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휴림로봇이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나와 있는 공시를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자, 정정이 계속 됐어요. 근데 정정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오규제 오류가 있어서 단순기재 오류로 이렇게 정정기사 그 공시가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자 집중하실 거는 없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자, 전환 사채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즘 주린이 분들이 워낙 많이 또 요즘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다 보니까 전환 사채가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 사채라고 딱 적겠습니다. 자, 여기서 채는요, 채권할 때 그 채자예요. 그리고 사는요, 회사의 사자고요. 자,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빌린 돈이다 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빌렸으면 빌린 거지, 회사가 빚이 졌으면 진 거지, 전환은 뭐냐? 그러니까 회사가 어떠한 특정 단체한테 혹은 뭐 개인한테 돈을 빌립니다. 근데 빌릴 때 빌리는 방식이,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돈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못 갚으면 주식으로 줄게. 그럼 니네가 나중에 이 주식을 받아서 상장을 시켜서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환 사채다라는 겁니다. 전환은 가능한 회사가 빌린 채권이라는 뜻에서 전환 사채고요. 근데 이게 사실 무조건적으로 자,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뭐 회사가 돈을 이제 빌렸던 거를 갚으면서 전환 사채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되면요, 그때는 이 빌려줬던 세력들이 돈만 받고 나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번에 내용은 이거예요. 이 휴림로봇이 파라텍 보유하고 있던 파라텍의 전환사채권을 자,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겉면에 얼마라고 적혀 있는 거였냐면 150억입니다. 150억짜리를 자, 비슷한 가격대에 팔겠다. 이유도 적혀 있어요. 보유한 전환사채 매각을 통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이 현금을 확보로 매각을 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월 26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2월 10일 날 중도금 85억가량을 수령한 후에 건면 총액 100억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실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라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150억 중에서 100억짜리의 전환사채를 양수인에게 넘기면서 거래는 적혀져 있는 일자에 완료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자, 휴림로봇이 파라텍 전환사채권을 매도하면서 85억이라는 현금을 확보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휴림로봇이요, 어떤 전환사채를 파는 거죠? 회사명 파라텍입니다. 파라텍의 전환사채를 파는 건데, 파라텍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자, 파라텍이라고 치니까 파라텍도 최근에 바닥권 1000원대에서 16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는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휴림 인프라 투자 조합, 지분율 9%의 최대 주주의 위를 가진 휴림 인프라 투자 조합이 파라텍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이거 뭔가 좀 수상하죠? 지배구조상에서 봤을 때, 이것도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지만, 파라텍은 결국엔 휴림그룹이랑 관련이 있구나
자, 이거를 알고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휴림로봇이 85억. 자, 이 현금 확보에 지금 나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파라텍도 공시 나온 게 있나? 라고 봤을 때,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집중들 해주시고요. 자, 어떤 게 있냐? 공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타인에 대한 채무보전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정이 나왔죠? 정정이 뭐예요? 앞전에 냈던 공시에 대해서 정정일자가 생겨서 정정이 해야 되는 게 생겨서 정정만 한 거고, 보니까 이거 사실 지금이랑은 크게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이거 공시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파라텍이요, 이 휴림로봇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합니다. 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는 해요. 한 10억 정도를 제3자 배정증자를 통해서 땡기고 있습니다. 자, 파라텍이 10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를 하냐? 전환사채권 발행도 결정된 게 있습니다. 자, 4회차인데요. 이거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0억이에요. 총 권면 금액은 100억을 조달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30억과 70억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자금이냐? 운영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운영 자금으로 30억 할 거고요. 우리가 자, 이거 집중해 주세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70억을 쓸 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를요? 전환사채를 발행 통해서요. 자, 그러면 지금 벌써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70억, 운영 자금 30억, 그리고 뭐 있었죠? 유상증자 10억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공시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3회차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전환사채가 뭐 1회차가 있었고 2회차가 있었고 3회차가 있었고 4회차가 있었을 건데, 이거는 4회차를 이번에 발행 결정한 거고요. 그리고 3회차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원래는 전환사채를, 자,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거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원래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회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 되사오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주식을 상장시키던 아니면 소각을 시키던 뭐 이런 기타 등등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자, 회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원래 사오려고 했던 걸 다시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은 결국엔 뭐예요? 이 150억에 달하는 현금을 다시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냐? 150억입니다. 그러면 자, 굉장히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28일 날도 150억을 유통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유중도 10억 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또 말고도 전환사채 100억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시기 쉽게 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파라텍이 현금 조달 라인,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2월 6일 날 유중을 통해서 10억을 가져오려고 했고요. 그리고 3회차 자기 시비 재매각, 자, 총 이거 합쳐서 150억, 그리고 이거 100억 전환사채 발행, 총 260억을 땡겨오러 가고 있습니다. 휴림로봇이 85억. 제가 또 왜 이 휴림로봇 얘기하다가 파라텍을 봤느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파라텍의 대주주 누구예요? 휴림 인프라 투자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이 말인즉슨 파라텍도 곧 휴림 계열사가 대주주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어디서 정확하게 볼 수 있냐? 바로 휴림로봇의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요. 여기 있네요. 분기 보고서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에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상황, 여기서는 이 전환사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서 뭐가 있죠? 자, 왼쪽에 바로 타법인 출자 현황, 여기서도 나오고요. 뭐 계열회사 현황에도 나오고 다 기타 많이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 봅시다. 자, 우리 휴림 인프라 투자조합 아까 봤던 데죠? 자, 여기 대주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6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휴림로봇이 대주주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정리를 해봅시다. 휴림로봇 밑에 누가 있어요? 휴림 인프라 투자조합이 있죠. 근데 인프라 투자조합은 또 누구의 대주주죠? 파라텍이다. 이 지배 구조를 살펴봤을 때 휴림 로봇이 있고요. 그 밑에 인프라 투자조합, 파라텍,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휴림 로봇이 파라텍에 대한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파라텍 역시 현금 확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현금 확보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수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상장되어 있는 휴림 에이텍, 얘를 또 한번 보자고요. 상장되어 있으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자, 전환사채를 또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휴림 에이텍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로 이 공시입니다. 자, 휴림 에이텍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16회차에 전환사채가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땡겨오려고 하는 거죠. 자, 100억을 유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자, 50억과 50억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0억은 뭘까요? 운영자금과 밑에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겠죠. 마찬가지로요. 옆에서 보실 수 있듯이요. 자, 이러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휴림 에이텍은 대주주가 누구죠? 우리가 이것도 지분을 한번 봐야겠어요.
보시다시피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이 지분율을 32%나 가지고 있는, 휴림 로봇이 대주주로 있는 바로 휴림 에이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휴림 그룹, 휴림 계열사들이 지금 자금을 모으면서 현금 확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파라텍이요.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70억, 그리고 현금 확보 190억이 들어가고요. 휴림로봇도 마찬가지로 파라텍 전환사채 매도 과정에서 현금 85억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휴림에이텍이요. 전환사채 발행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50억과 운영자금을 50억가량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을요, 전부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으로도 거의 500억가량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냐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어떤 공시가 있었습니까? 휴림홀딩스가 바로 200억가량의 휴림로봇 종목을, 전환사채를 청구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공시가 있었죠.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휴림홀딩스가 휴림로봇의 지분을 약 250만 주가량, 금액으로는 200억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요 매각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자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만큼 오늘은 좀 스킵을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총 합쳐서 이것까지 다 합친다 그랬을 때 얼마예요? 700억 가량이다. 자, 이 700억이나 되는 금액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 휴림그룹사는, 이 휴림은 돈을 모으고 있을까요? 자, 답은 뻔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자, 바로 기업을 인수합병하겠다라는 거죠. 왜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명확히. 그래서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딱 하나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왜 이렇게 급하게 딱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2월달 내에 현금을 빠르게 모으려고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요, 준비를 하는 게 있죠. 바로 뭐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코스닥 반등 이전과는 다르다. 이 부실 좀비 기업 정리로 체질 개선 시작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말은요, 자, 우리 휴림로봇 계열사들 재무 구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휴림 에이텍부터 한번 봅시다. 휴림 에이텍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얘네도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자, 휴림 에이텍은 뭐 그나마 낫기는 하네요. 얘는 그나마 봐줄만 하지만, 자, 누구 있었죠? 휴림 로봇 한번 보자고요. 휴림 로봇, 자, 2022년부터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겁니다. 사실 전환사채 물량이 많은 종목들의 특징이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해서 돈을 빌리는 거겠죠. 휴림에이텍은 그나마 양호했지만 휴림로봇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라텍도 보시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급하게 계열사들을 이용해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건, 자, 이거랑 딱 맞물립니다. 부실 좀비 기업 정리로 체질 개선을 시도한다라는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휴림로봇 같은 이런 종목이 아닌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이런 기업들을 정리하면서요 몸통을 갈아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을 700억가량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거고, 그나마 재무제표가 좀 양호한 계획 기업으로 본체를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오늘은 안 보여드리려 했는데 결국 휴림로봇서 분기보고서를 들어가게 되네요. 자, 아니죠, 실수했네요. 제가 이번 주요 주주 특성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서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휴림홀딩스가, 자, 여기 적혀있듯이 장외 매도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장외 매도로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요? 장내 매도를 한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장내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기간이 어쨌든 2026년 2월 27일까지예요. 종료일이. 그럼 이때까지 시장이 250만 주가량이 더 풀린다라는 얘기인데, 거래 금액은 155억이 적혀있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까지 된다라 그랬죠? 6,200원이 아니라 130%까지 최대 팔 수 있다라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결국 155억 곱하기 1.3을 하면 200억입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금액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2월 27일까지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어떤 뜻이 있죠? 3월부터는 바로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죠? 자, 네이버에만 검색해 보셔도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휴림로봇 2025년에 감사보고서 적정 제출의 12%대 상승이라는 건데, 자, 앞서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함으로써, 자, 주가가 내려갔던 게 다시 회복을 해줬다라는 건데, 근데 웬만하면 감사보고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어떠한 모자란 종목이, 모자란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겨요. 근데 이게 25년만 있던 게 아니라, 자, 여기서도 나오네요. 24년에 주가 급등했다. 감사보고서 적정 투자 환기 종목 탈피됐다. 이런 내용들이, 자, 24년에도 나왔었고 25년에도 나왔었고 26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게다가 정부의 정책도요, 이런 부실 좀비 기업 정리로 체질 개선을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휘림 계열사들을 총동원해서요 현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이런 플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휘림 로봇이 그동안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전에 있던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세력들이 그들의 물량을 실제로 상장시켜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려고 26,600원까지도 운전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요. 자, 어땠습니까? 이때죠.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1,600원이던 게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질질질 흘러내리다 결국엔 어디요? 다시 1,000원대까지도 흘러내려갔던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림 로봇은 수급주,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고 또 한탕 해먹고 나갔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9천에서부터 꾸준히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면 매도를 하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말자. 이 구간에서도 그랬고요. 이 구간에서도 그랬다. 근데 이거는 지나간 얘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려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세력들이요. 실제로 돈을 써서 올려줬던 종목인 만큼 만약에 이 세력들이 자 휘림 로봇이 어떻게 해요? 돈을 끌어모아서 계열사를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몸통을 옮겨간다. 이 말은 즉슨 기업을 인수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주가를 드립을 해줬던 이 세력들이 옮겨 타는 종목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얼마부터 얼마까지 간 거예요? 1,600원에서 26,000원까지 간 종목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탄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종목도 굉장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기업 바로 이제 공유를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미리 알고 대응을 하자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재미가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 기업 인수가 돼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공유받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자 어떻게 해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휴림이라고만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이 선물과 함께 마찬가지로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까지 같이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확인드린 대로 바로바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이랑 댓글로는요. 자 힘내자, 파이팅.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어떤 거요? 이 회복을 해볼 수 있는 선물까지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일단 템베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요? 충분히 이 템베거도 달성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으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자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는데 제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의 모든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 뭐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그리고 재료도 봤을 때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완벽하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자 대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황금소리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아시다시피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니까 자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곡했죠. 왜냐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이번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에도 빈 공간을 채워주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추후에 삼성전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 정도로만 보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결국에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요,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들을요,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로봇 사업을 인수하고요,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종목은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이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도 돌이켜보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이켜보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주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17,000원대에서 최근에 이것보다 더 올라갔죠. 80만원까지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건데, 근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물론 되면 좋겠지만 바라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10배거 정도만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돈을 딱히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 바로 휴림입니다.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휴림그룹이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 어디일까? 얘네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림이라고 보내게 되시면 종목명 똑같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혹시 아직도 안 보내주신 분 계시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는데 열정 많으신 분들이시면 당연히 구독 버튼 눌러주셨을 거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을 거고, 댓글도 힘내자 달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3종 세트 완료되셨다면요, 이제는 받아가실 자격이 있으시다 라는 거고, 오늘도 그러면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아니면 문자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전화만은 좀 사양하겠습니다. 전화만은 주지 마시고요, 문자는 언제든지 오케이니까요.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 있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